자, 이게 다시 우리가 이제 진도를, 이제 새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재반복인 거죠. 근데 좀 배운 지가 좀 지나서 핵심적인 교과를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잘 보이나? 네. 고차 방정식이죠. 보통은 3, 4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3차나 4차 방정식을 풀이할 때 해법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식을 봤더니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보통 뭐로 하죠? 보통은 조립제법 하시죠. 조립제법 할 때 집어넣어서 0 되는 값 찾는 방법이 뭐였나요? 그걸 알파로 한다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 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해서 그 0이 되는 x값을 보통 구했었죠. 근데 이렇게 해도 안 구해지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런 겁니까? 개수가 유리수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해가 유리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구하셨던 이 알파 값이라는 거는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0 만드는 해였지. 근데 그 해가 모양을 보면 이 모양 자체가 분수꼴이에요. 결론은 유리수꼴로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 해가. 근데 유리수꼴이 아닌 나머지 애들은 이런 식의 공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푸냐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보기차식 형태를 띄고 있다면 보기차 방정식의 풀이를 간다거나 아니면 상반 방정식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보통 4차식에서 많이 나오는데 가운데 있는 2차항을 기준으로 좌우에 이렇게 항의 배열의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을 때 걔를 보통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누어서 뭐 식을 간단히 푼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풀게 되겠죠. 보통 3, 4차는 대부분 다 조립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 4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한번 봅시다. 3, 4차 방정식, 이제 여기서는 3차만 합시다. 4차는 따로 다루지 않으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에요. 두 번째, 한 중근과 한 실근 이렇게 구성이 됐거나 아니면 세 번째, 실근 하나, 한 실근 아니면 두 허근 마지막 네 번째, 삼중근 중근과 삼중근은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근은 근이 두 개가 겹치는 거고 삼중근은 근이 세 개가 겹치는 걸 말해요. 그럼 이들의 이제 형태가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서로 다른 세실근일 때는 모양이 인수분해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겠죠. x-알파, x-베타, x-감마 그게 0 이런 꼴로 보통은 방정식이 이제 기본적인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고 한 중근과 한 실근을 가질 때는 x-알파의 제곱 이게 중근이죠. x-베타는 0 이런 꼴. 한 실근과 두 허근일 때는 x-알파라는 근을 갖는데 나머지가 두 개 허근이죠. 근데 보통 허근을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방정식을 쓸게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 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허근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보통 판별식이 0보다 작은 형태가 나타나겠죠. 됐죠? 삼중근일 때는 그냥 근이 3개 겹치는 거니까 완전 세제곱식으로 이렇게 정리되면 삼중근이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뭐 이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이제 뒤에 보면 곳곳에 막 문제를 표현돼 있어요. 그 중에 위에는 이 표현이죠. 위에는 이 표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여기 관련된 문제를 한번 잠깐 봅시다. 몇 번 보시냐면 680번 한번 보세요. 680번과 681번 문제가 여기 관련된 문제입니다. 680번은 건너갈게요. 681번을 할 수 있으면 저절로 680번은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 681번 하게 되죠. 자, 이 문제를 푸실 때 3차 방정식이 선생님 이거는 지금 설명을 다른 포인트에 맞춰놓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얘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선생님은 서로 다른 세실근에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풀어도 되겠죠? 여러분 본 걸 보니까 대부분 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풀었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3차식은 3차의 계수가 1이며 색은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지 않나요? 그죠? 그럼 처음에는 일단 필요한 게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값을 조사해보면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자, 두 번째, 저 3차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알파, x-베타, x-감마가 되겠네요. 되겠니? 그렇지? 자, 이제 문제 갑니다. 저 문제.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얘는 이 위에서 식변형을 통하면 여기까지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아요. 3-알파, 3-베타, 3-감마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됐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는 이 방정식은 알파, 베타, 감마로 근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 예상됐죠. 그렇죠? 근데 이 식을 잘 보니까 이 식이죠. 여기는 이 식. 여기 있는 이 x값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이 식이 나타날까요? 3을 대입하면 이 식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 중간에 연결고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3차 방정식은 원래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말하는 겁니다. 맞나요? 이 방정식 근 3개가 알파벳 감마니까 이 3차식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좌변과 우변은 항등식이죠. 좌변과 우변은 완벽히 일치하는 항등식입니다. 따라서 x에 뭘 대입하냐면 3을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이 이런 꼴로 나타나겠죠. 됐나요? 그럼 우변은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플러스 6. 정답은 3 이렇게 되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제 둘 다를 내가 풀이할 수 있다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풀다 보면 일단 전개해야 되고 합, 곱 이거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많이는 아니지만 얘보다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지.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몇 번을 보시자면요. 666번을 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666번을 거의 다 못 푸셨어요. 자, 이 문제도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4차식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죠. 근데 이 방정식은 몇 개의 근을 갖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총 4개의 근을 갖습니다. 그럼 이렇게 4개의 근을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이 4차식 자체의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 이렇게 돼 있겠죠. 맞겠어요? 근데 이 식은 항등식이잖아. 아까 풀었던 문제랑 유사합니다. x에 뭘 대입하면 될까요? 1을 대입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침 때문에. 항등식이니까 x에다 1을 대입하죠? 그럼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은 이게 문제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구하는 답이네 이게. 정답은 1 마이너스 없어지고 정답 4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물론 다른 풀이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풀이는 너무 복잡할 겁니다. 이 풀이가 제일 단순하고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따로 교과에 없어요. 물론 뭐 유도도 당연히 뭐 어렵지 않습니다. 2차에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그럼 4차 방정식도 비슷한 패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따로 배우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듯해요. 되시겠죠? 자,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개념 설명과 내용 정리가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 겸 개념 설명한 다음에 그 개념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같이 이어서 할 테니까 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셔도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이런 식의 문제로 이제 근과 계수 관계 아니고 이제 세근에 서로 다른 세실근 뭐 이런 구조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항등식의 풀이로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좀 전에 잠깐 언급했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이건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3차 방정식 보통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에 세 개 근이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됐니? 그럼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를 해로 가지려면 저기 있는 이 3차식은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x-알파, x-베타, x-감마는 0 이런 걸로. 그래서 이 두 식이 서로 같은 식이다 보니까 얘를 밑에 있는 식을 전개해서 위에 있는 식과 끌어다 맞추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나타났었죠. 이걸 가지고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었고 또 이제 이거를 변형한 문제 내용에 이거를 변형한 형태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었죠. 주어져 있는 3차 방식 근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아마 뒤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푸신 것 같거든요. 그 저번에 중간고사에 쉬운 풀이 설명드릴 때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근이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 3차 방식인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이걸 근으로 갖는 새로운 3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거꾸로 쓰시면 됩니다. 끝에서부터 dx의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한 예를 보고 x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의 세개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세개근 중에 알파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4는 0이 되고 이 식을 양변 알파 세제곱으로 나눕니다. 알파 세제곱으로. 그럼 얘는 1이 될 테고 플러스 얘는 2알파분의 1이 되죠. 됐니? 2 근데 가로쳐서 이렇게 좀 잘 구분하고 쓸게요. 플러스는 3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인데 알파 제곱분의 1은 알파분의 1의 전체 제곱 같고 얘는 플러스 4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이지?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식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4차 방정식에다 뭘 대입한 겁니까? x값 대신에 알파분의 1을 대입하시면 저절로 이 식이 나타납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보신 바와 같이 근이 알파, 베타, 감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3차 방정식에 한 근인 알파, 한 근인 베타, 한 근인 감마의 역수꼴이 있죠? 역수의 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의 근을 갖게 되면 결론은 좌우 관계식을 비교하다 보니까 서로 배치가 역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 계수가 역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혹시 혹여나 학교 시험 문제 출제 내시면 빠르게 답을 쓰셔야지 이거 막 통분하고 근과 계수 관계 풀고 시간 다 뺏기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잘 푸신 것 같아서 따로 선생님이 짚어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x세제곱은 1일 때 이때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죠. 자, 이랬을 때 성질 기억하는 게 뭐 있나요? 일단 보통 이걸 넘겨서 인수분해하죠.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근이 나타나는데 얘가 0이 되는 x값은 실근이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하기로 했었냐면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허근을 보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허근은 여기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근이 발생해요. 되셨습니까? 직접 의문이 나서 근을 한번 구해봤어요. 구해봤더니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라고 근이 나타납니다. 이 근 잘 봐두셔야 됩니다. 뒤에 보면 심심치 않게 이 근이 실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근의 모양도 잘 봐두셔야 돼요.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성질 있지 않습니까? 저 허근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따지다 보니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허근이 오메가이므로 이 오메가는 이 3차 방정식에 직접 대입이 가능하죠. 그럼 대입했더니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이라는 식이 나타나고, 두 번째 이 오메가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도 대입이 가능하겠네요. 여기다 대입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다시 오메가에 대한 2차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오메가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죠. 근데 이거는 허근이야. 근데 우리 앞쪽에서 배웠는데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 기억합니까? 무슨 구조였죠? 한 근이 a 플러스 bi면 나머지 한 근은 그 근의 켤레인 a 마이너스 bi 켤레복소수로 구성이 되죠. 그럼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저절로 뭐가 되죠? 그 오메가의 켤레복소수인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럼 오메가나 오메가 바가 모두 다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인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게 되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근을 곱한 값,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시면 1이 되겠네요. 네 번째 공식은 위에는 1번 공식을 약간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살짝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봅니다. 오메가는 0이 아니므로 일단 나눌 수 있겠죠. 나눠보니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되고, 아무나 상관없는데 이 밑에 있었던 이 식을 또다시 양변 오메가로 나눠봐요. 그럼 오메가 약분되면서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아지죠. 그럼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오메가 제곱도 오메가 바분의 1과 같고 오메가 분의 1과 같고 오메가 바도 오메가 분의 1과 같기 때문에 이 셋은 서로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과 오메가 제곱은 필요에 따라 서로 값을 돌려서 바꿔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보통 이런 것만 많이 쓰는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메가만 근이 아니고 저절로 오메가 바도 근이 되기 때문에 이 오메가 바도 이쪽과 이쪽 식에 직접 뭐 할 수 있냐면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만 기억하지 마시고 뭐도 기억해야 되죠?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여기도 대입, 오메가 바가 이 밑에는 2차 방정식에도 대입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이렇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얘네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파란색 글씨로 표현되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지금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이 오메가에 대한 성질 중에 1번 공식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나요? 그러면 1번 공식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보통 오메가에 대한 고차식에서 많이 쓰이죠. 오메가에 대한 3차 이상식, 오메가 4차, 5차, 6차, 100차. 무슨 용도로 쓰이냐면 차수를 떨어뜨리는 용도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로 차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 밑에 있는
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많이 쓰입니다. 오메가에 관한 연속 차수 문제 있죠. 주르륵 차수가 배열되어 있는 거. 오메가 11제곱 플러스 오메가 12제곱 플러스 오메가 13제곱 당당당당 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연속 차수 문제 많이 나오고 또 혹은 식 자체를 변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식 자체를 변형하겠다는 뜻은 여기 오메가 제곱만 남기고 얘네 둘을 남길 수 있죠. 그럼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고 이해하겠나요? 혹은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과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식 변형을 일으킬 때 이 양을 통해서 관계식을 변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로 많이 쓰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좀 1번과 2번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좀 주로 1번, 2번 위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 있죠. 여러분이 좀 매우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 가나다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제,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죠. 그냥 답을 아예 고르라면 한두 개를 고르라면 고르겠는데 이건 다 알아야 되잖아. 그 보기도 매우 헷갈리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개만 알아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 이 3번과 4번 공식이 또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보이기는 1번과 2번이 굉장히 자주 보이지만 뭐 얘네는 그냥 눈만 떴다 감으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자주 보여요. 근데 3번과 4번은 약간 고난도 문제 오히려 적용이 잘 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 공식이고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죠? 뭐 있었나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유사, 짝퉁. 근데 말은 짝퉁이지 1번이 그러니까 앞쪽 공식이 워낙 앞쪽 내용이 워낙 많이 나와서 두 번째가 막 짝퉁처럼 보이는 거지 모릅니다. 어떤 게 나올지는 시험에. 실제로 작년에 이제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첫 번째가 안 나오고 두 번째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학생들이 공부가 좀 꼼꼼하게 안 돼 있거나 첫 번째 위주로 많이 준비한 학생들은 그 문제에서 헷갈림이 이제 없잖아 있었다는 얘기죠. 둘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지. 뭐 왼쪽 것만 너무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중간에 증명 과정은 적당히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면 이 1번 내용 있잖아요. 여기 있는 성질 있죠. 오메가의 세제곱에서 성립했던 이 성질과 유사한데 약간의 부호의 차이점만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용 거의 흡사하니까.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럼 1번 공식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일 테고요. 두 번째 공식은 가운데 부호가 반대예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혹은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쓰인다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합의 부호가 좀 달라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1이겠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니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똑같습니다. 얘는 그대로 1이야. 곱은 항상 1이고. 네 번째 공식도 오메가 바와 오메가 분의 1은 같은데 오메가 제곱에 뭐가 붙냐면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아예 이들끼리 차라리 구분이 확실히 지어질 만큼 명확하게 차이가 있어. 그러면 오히려 외우는 게 더 쉬워요. 아예 따로따로 기억하면 되니까. 근데 얘네는 매우 유사해. 약간의 부호의 차이점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못 헷갈리면 잘못된 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경을 좀 쓰시면서 비교해서 공부하실 때 신경 쓰시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쪽에 있는 내용은 이거는 관련된 연수 문제 풀려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앞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주기가 3입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기 때문에 얘는 3개씩마다 반복적인 행동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기가 3인 경우고 얘는 주기가 뭘까요? 6입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다시 1이 나오려면 오메가 세제곱을 제곱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성질이죠. 이 성질이 어떤 문제에 적용되는 거냐면 첫 번째
x세제곱이 1일 때라는 문제가 나올 때,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일 때 됐나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밑에는 이 내용들이 적용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혹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일 때, 이런 말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밑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1번을, 그러니까 2번을 보면 저절로 1번도 떠오르고, 1번을 보면 저절로 2번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워낙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3번은 잘 연결을 못 해. 아셨죠? 그럼 여기는 이 내용은, 얘는 첫 번째,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라는 말과,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일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x라는 값이 2분의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1이 될 때입니다.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밑에는 이 내용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 이런 조건의 x값을 가지고 있으면 주기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럼 3개씩 똑같은 일이 반복이라는 뜻이야. 굳이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3개 풀고 나면 나머지 3개는 같은 패턴으로 동일한 값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3개를 계산한 다음에 그게 몇 개 나오는지만 잘 처리하시면 문제를 좀 더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주기가 6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6개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